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산뜻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토트백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아주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인데요. 부채 무늬를 쭉 반복해서 떠 나가시면 이렇게 예쁜 토트백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늘 작품을 맥북 파우치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맥북 크기에 맞춰서 작품을 떠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노트북 파우치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낮게 제작하셔서 토트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핸들을 길게 뜨셔서 숄더백이나 크로스버디 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노트북 파우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단 부분에 버튼도 달아 주었고요. 크기가 이렇게 딱 맥북 에어가 들어가는 사이즈로 맞추어서 떴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경우는 이 핸들은 가죽 스트랩인데 다이소에서 구매한 핸들이고요. 가벼운 물건을 넣으신다면 이런 핸들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런 핸들이 따로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새우뜨기 핸들도 이렇게 샘플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노트북 파우치로 사용하실 거면 이렇게 핸들 없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핸들 없이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새우뜨기 스트랩을 따로 떠 두었는데요. 이 핸들의 경우는 길이가 50cm입니다. 50cm 길이의 새우뜨기 핸들을 이렇게 2개 제작해 주시면 원하실 때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보면 부채 무늬에 홀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통과시켜서 매듭 지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핸들을 달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꿰매어 주실 필요 없고요. 넣고 다니실 내용물에 따라서 가벼운 물건을 들고 다니신다면 이게 이제 A4 사이즈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핸들을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무거운 노트북을 넣으신다면 핸들 없이 그냥 파우치로만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핸들의 경우는 정말 탈부착이 간단하고 예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핸들, 원하시는 길이로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트백으로 짧게 사용하실 분들은 저의 경우는 50cm로 2줄 떴는데요. 숄더백으로 사용하실 거면 한 70cm 정도로 떠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디자인이 색감이 정말 예쁘죠? 오늘 사용할 실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부드러운 4컬러 배색 레인보우 뜨개실입니다. 배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컬러가 예쁘게 배색되어 있는 실인데요. 이 실을 제가 3벌 사용해서 떴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북 에어 사이즈에 딱 맞춰서 떴는데요. 3벌 거의 다 사용했거든요. 3벌에서 4벌 정도 준비해 주시면 이런 크기의 가방을 뜨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럼 레인보우 뜨개실 40g짜리 3벌을 사용했기 때문에 120g 들었는데 구매하실 때는 실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꼭 이 실이 아니래도 중간 굵기의 아크릴 실인데요. 가지고 계신 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권장 바늘이 3에서 4mm 정도로 나옵니다. 요런 두께의 중간 굵기의 아크릴 실이나 울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컬러 배색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그럼 레인보우 뜨개실 3벌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작품은 제가 모사용 코바늘 7호와 8호를 이용해서 떴는데요. 가방의 바닥 부분은 7호를 이용해서 떴고 여기 반복되는 무늬의 경우는 8호를 이용해서 떴습니다. 이렇게 2개의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코바늘 외에도 가위, 돗바늘, 마커 준비해 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단추를 부착해 주실 분들은 컬러에 어울리는 예쁜 단추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요 레인보우 뜨개실과 모사용 코바늘
7, 8호를 이용해서 작품을 뜨시면 가방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25cm, 그리고 세로는 32cm입니다. 물론 저는 이 노트북에 맞췄기 때문에 32cm까지 떠주었는데요. 각자 원하시는 만큼 반복 패턴을 떠주시면 되기 때문에 높이는 자유롭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턴에 따라서 잡아주는 시작호에 따라서 가방의 크기도 무늬 패턴을 더 여러 개 잡으실 수도 있고 더 조금 뜨실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이제 뜨는 방법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원하시는 크기로 크기 변경해서 뜨실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작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방 바닥을 시작할 건데요. 사슬코를 잡아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방 바닥은 모사형 코바늘 7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코를 잡아주시고요. 사슬을 떠주겠습니다. 사슬은 각자 원하시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는데 원하시는 사슬의 길이를 6의 배수 플러스 3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6의 배수 플러스 3코로 길이를 맞추어 주셔서 가방 바닥 사슬을 떠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33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코가 6의 배수고요. 플러스 3코에서 33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를 다 떠주신 후에 마지막 사슬에 마커를 걸어주세요. 1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첫 번째 한길 긴뜨기입니다. 이어서 여기 마커가 걸려있는 코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떠주세요. 이어서 마지막 코가 나올 때까지 사슬 1코당 한길 긴뜨기를 1코씩 떠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사슬 1코에 한길 긴뜨기 1코, 마지막 코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코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코에는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5코 떠주세요. 이렇게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5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브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섯 코를 다 뜨셨으면 이제 반대 방향에서 사슬 1코에 한길 긴뜨기 1코씩 떠서 진행해 주겠어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1코씩 떠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1코씩 떠서 첫 번째 코까지 돌아왔습니다. 여기 마커가 걸려있는 첫 번째 사슬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겠어요. 처음에 사슬 3코와 한길 긴뜨기 2코를 떠주었죠? 이제 동일한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시면 도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에는 한길 긴뜨기가 5코씩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첫 번째 한길 긴뜨기로 표현되는 사슬 3코에 연결해 주셨으면 이제 마커를 옮겨주세요. 처음 떴던 사슬 3코를 한길 긴뜨기 1코로 계산해서 총 72코의 한길 긴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2단을 시작하겠습니다. 2단에서도 사슬 3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코부터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1코씩 떠주세요.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1코씩 떠주시면서 아랫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 떴던 사슬 3코를 한길 긴뜨기로 계산해서 총 72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코마다 한길 긴뜨기 1코씩 진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로 2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3단을 시작하기 전에 코바늘을 한 사이즈 큰 것으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7호에서 8호로 바꿔주겠어요. 모사용 코바늘 8호로 3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슬 2코를 떠주세요. 이번 단의 기둥사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를 뜨겠습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에 있는 사슬 3코로 떠준 한길 긴뜨기의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을 쑥 찔러 넣어주세요. 네,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 코바늘을 이렇게 쑥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코바늘에 실이 3가닥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길 긴뜨기처럼 뜨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2코로만 빼주시고 실 감아서 나머지 2코로 빼주세요. 이것이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입니다. 이제 부채무늬를 떠줄 건데요. 실 감아서 이어서 나오는 2코를 건너주시고 세 번째 코에 부채무늬를 뜨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떠주시면 돼요. 사슬 1코, 이어서 또다시 동일한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이렇게 하면 총 한길 긴뜨기 4코에 부채무늬가 떠졌습니다. 이어서 실 감아서 이번에도 역시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앞걸어뜨기를 뜨겠어요. 코의 머리에 뜨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코의 허리 부분으로 코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허리 부분으로 실 감은 채로 코바늘을 찔러 넣어주신 후에 실 감아서 아랫부분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3가닥이 걸려있죠? 이제 일반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채무늬를 떠주겠어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부채무늬를 뜨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2코, 사슬 1코,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2코, 부채무늬를 뜨신 후에 또다시 실 감아서 앞걸어뜨기를 뜨겠습니다. 역시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 찔러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어서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시면 됩니다. 실 감아서 앞에 2코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나머지 2코로 빼주세요. 이어서 부채무늬 뜨겠습니다.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사슬 1코, 동일한 코에 또다시 한길 긴뜨기 2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4코의 부채무늬를 뜨신 후에 실 감아서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네, 이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걸어뜨기와 부채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3단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부채무늬까지 떠왔고요. 이제 첫 번째 앞걸어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둥사슬 2코 떠주시고요. 실 감아서 첫 번째 앞걸어뜨기의 허리 부분에 코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신 후에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한길긴뜨기처럼 떠주세요. 첫 번째 앞걸어뜨기가 완성입니다. 이제 패턴을 따라 부채무늬를 떠줄 차례인데요. 4단부터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에 있는 부채무늬의 사슬 공간에 부채무늬를 떠주겠어요. 사슬 공간에 코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2코, 이어서 사슬 1코, 그리고 동일한 사슬 공간에 또다시 한길긴뜨기 2코. 이렇게 해주시면 총 한길긴뜨기 4코의 부채무늬가 부채무늬 위에 떠졌습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실 감아서 이번에는 앞걸어뜨기 위에 앞걸어뜨기를 뜨겠어요. 이렇게 앞걸어뜨기 허리 부분에 실 감은 채로 코바늘 쑥 넣어주시고요. 실 감아서 빼주세요. 그런 후에 한길긴뜨기처럼 떠주세요. 앞걸어뜨기 위에 앞걸어뜨기를 떴습니다. 이번에는 부채무늬 위에 부채무늬를 또다시 뜨겠어요. 부채무늬 중심의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2코, 사슬 1코, 그리고 동일한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2코. 이렇게 떠주셨으면 한길긴뜨기 4코의 부채무늬가 완성입니다. 이제 실 감아서 앞걸어뜨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을 쑥 넣어주시고 앞걸어뜨기를 떠주겠어요. 실 감아서 빼주시고 한길긴뜨기처럼 떠주세요.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앞걸어뜨기 위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시고 부채무늬 위에는 부채무늬를 떠서 계속해서 4단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부채무늬까지 떠왔고요. 이제 첫 번째 앞걸어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4단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부채무늬 위에는 부채무늬를 떠주시고 앞걸어뜨기 위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시는 이 패턴을 가방의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2코로 시작해서 앞걸어뜨기를 떠주시고 이어서 부채무늬 위에 부채무늬를 이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패턴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패턴으로 가방의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진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현재 가방을 24단을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 부분에서 쭉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이제 24단 작업 중인데요. 네, 24단이 마지막 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부채무늬 오른쪽에 2칸이 있는데 단추를 마지막 단에서 달아주기 위해서 살짝 멈춘 상태입니다. 단추 달아주는 거는 각자 여러분들께서 선택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달아주면 되는데 저는 네, 이 가방을 맥북을 담기 위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추 달아줄 위치를 먼저 결정하시고 저는 무늬가 총 6개이기 때문에 딱 중심 부분에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심 부분에 고리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네,
단추 위치 그리고 원하는 만큼 고리를 이렇게 떠주면 되는데, 그래서 부채무늬 일단 2개만 오른쪽에 있고요. 부채무늬 3번째를 떠준 후에 앞걸어뜨기에서 고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단추를 달아주실 분들만 이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단추 안 달아주실 분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중심 부분에 앞걸어뜨기를 떠주고, 여기에 이제 반대편에 단추를 달아주고 저희가 이제 고리로 걸어주게 할 거기 때문에 사슬 고리를 적당한 길이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개 정도 해보고 이제 단추를 달아줄 때 이렇게 길이를 적당하게 책정하셔서 떠주시면 됩니다. 단추 사이즈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사슬 12개 떴습니다. 이렇게 사슬 12개 뜬 다음에 앞걸어뜨기의 머리 부분에 빼뜨기를 떠주겠어요. 이렇게 2가닥에 앞걸어뜨기의 머리 부분 2가닥에 코바늘을 넣고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고리가 되는데요. 한번 단추를 넣고 이렇게 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사슬 12코로 이렇게 단추 고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채무늬가 되었고요. 이제 첫 번째 앞걸어뜨기에 빼뜨기에서 완성. 이렇게 했으면 24단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추 달아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실 자르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꼬리실을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꼬리실 깔끔하게 감추어 주었고요. 이제 단추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추를 이 위치에 가지고 계신 단추 디자인에 따라서 위치도 원하시는 곳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꿰매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단 부분에 사슬 고리에서 단추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저의 경우는 이제 맥북을 넣기 위한 파우치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따로 핸들을 달아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로로 높이 뜨지 않으시고 좀 더 짧게 뜨셨을 경우에 핸드백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핸들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요거 다이소에서 사온 핸들이거든요. 이런 핸들 이렇게 상단 부분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달아주시면 정말 깜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따로 핸들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새우뜨기로 핸들을 2개 떠서 앞뒤에 하나씩 부착해 주시면 정말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핸드백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좀 짧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짧게 뜨셔서 핸들 넣어서 핸들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A4 용지가 들어가는 사이즈, 맥북이 들어가는 사이즈로 떠서 파우치로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핸들을 달아주셔도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우뜨기 뜨는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거고요. 새우뜨기를 뜨신 후에 꼬리실을 이렇게 깔끔하게 감춰 주신 후에 제가 어떻게 핸들을 부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꼬리실을 길게 남기셔서 안쪽에 꿰매어 주셔도 되거든요. 그건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 이렇게 꼬리실을 감추신 후에 통과시켜서 매듭 지어 주셔도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저의 경우는 부채무늬가 6개 있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마지막과 그 전에 부채무늬 사이에 여기 홀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통과시켜서 매듭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역시 왼쪽에서도 두 번째 부채무늬, 여기 보면 마지막 부채무늬, 마지막에서 그 아래 부채무늬에 있는 중심 부분 홀로 통과시켜서 매듭,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깜찍하게 핸들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짧은 핸들로 했는데, 길게 하시면 숄더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짧은 토트백으로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뒷면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핸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꿰매어 주셔도 되고요. 뭐 핸들 부착하시는 방법은 취향껏 예쁘게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자유롭게 각자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매듭 지어서, 왜냐면 핸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맥북 파우치로 사용할 때는 핸들을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작품 여러가지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예쁘게 완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